안녕하세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김진만입니다. 이번 시간엔 변압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자, 변압기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결선 방법 나오네요. 결선 방법. 우리가 기본적으로 Y 델타 V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쵸? 우리 수식 또는 벡터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기사 때는 단순히 그냥 뭐 Y 결선, 델타 결선 막 그러면서 장단점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결선에 대한 벡터도 왜 루트 3배인지, 그쵸? 이것도 잘 표현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왜 루트 3배인지, 그러면은 플러스 30도로 할지 마이너스 30도로 할지, 또 각변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게 개념이 다 쓰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부위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력, 이용률 해서 뭐 57.7, 86.6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셨죠, 기사 때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건 뭐 벡터랑 수식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뭐 연경 변압기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경 변압기도 요 이제 분사형 전원, 그 한전에서 나오는 한전 배전처에서 나오는 그 기준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Y 델타예요. 대용량 수용가에서는 개통측은 Y, 분사형 전원 측은 델타. 그러면은 이걸 왜 써야 되는지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Y 델타에 대한 특징과 어떤 계통이랑 엮어서 같이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스커트 결선 같은 거, 저 수업 시간에 스커트 결선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보시고, 이제 기본 문제 다 끝나시고, 그 다음에 가져가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변압기 결선은 일단은 전기 철도 문제잖아요. 그쵸? 철도 쪽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안 나온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률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게다가 이제 차라리 그거 가지고 하시려면은 역부위 결선 같은 거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 역부위 결선. 자, 그 다음에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엄청 중요합니다. 그쵸? 측정 방법, 효율, 뭐 부하 분담.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89회 제가 정리한 이전에도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예요. 전력계통의 어떤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데, 그게 이제 변압기의 특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단순히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합격할 당시에서도 어떤 변압기 병력 문제에 대한 부하 분담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뭐 퍼센트 임피던스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 분담 그러면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반비례해.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내용을 써주고, 분담을 써주고, 보통 여기까지 끝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실제로 수를 넣어서 부하 분담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니면은 어떤 이제 물론 우리가 설계할 때는 퍼센트 용량도 맞추고 퍼센트 임피던스도 맞춰요. 그렇죠? 맞히는데 실제로 이제 용량이 다르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를 때 어느 쪽에서 이제 뭐 과부하, 뭐 부하 제한을 실시해야 되는가, 뭐 그런 쪽으로도 뭐 썼는데, 연달아서 쭉쭉쭉쭉 나오실 만큼 다양한 곳에 이론을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효율 되게 중요하죠. 뭐 기본적으로 손실, 부하율, 최대 효율, 뭐 과설계에 대한 얘기인데, 효율 일단은 철선과 동선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철선과 동선이 똑같을 때,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철선과 부하율에 따른 동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PC라는 어떤 동선은 부하율, 즉 로드 팩터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PI는 일정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 밑에 이제 응용된 문제가 과설계, 그렇죠? 과설계가 이제 부하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과 묶어서 가져가셔야 돼요. 뭐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얘가 효율을 직접 계산해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증명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효율은 기본이고요. 그런 증명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효율 뒷페이지까지 있네요. 아까 뭐 효율의 종류, 뭐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과설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 산정 여기까지 있네요. 용량 산정 이만큼 있습니다. 자, 수부부란 얘기가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을 수부부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뭐 기본이죠. 용량 선정할 때 뒤에 이제 그쵸, 이제 변압기는 기본입니다. 자, 뭐 직강압 그 다음에 뭐 용량 선정 방법, 직강압할 때 뭐 용량을 선정하시오. 뭐 공동주택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베이스로 용량 선정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용량 선정할 때 우리가 기존에 내선 규정에 내선 보통 이제 표준부하법이라고 해서 PA, QB 더하기 C라고 하는 표준부하법. 여기서 이제 주택, 공동주택이 이제 작년인가요? 내규에서 아파트가 30V에서 40V로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허가 때 들어갈 계산서 들어갈 때는 보통 이제 주택법으로 계산서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내규에서 전전화 제휴주택 보통 4개의 어떤 부하 산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 설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기본 설계할 때 즉 부하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어떤 면적법에 의해서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공사용 도서 우리가 포컨이라고 하잖아요. 컨스트럭션 도면 들어갈 때는 실제로 부하 리스트를 받잖아요. 그렇죠? 로드 리스트를 받습니다. 뭐 전등, 전열 같은 건 우리가 실 배치를 통해서 회로당 몇 개인데라고 이제 계산서에 입력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부하,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는 로드 리스트가 없으면 설계가 안 돼요. 그렇죠? 부하를 어떤 공장 특징에 따라 공장이 설비가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뭐 표준부하법으로 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장 같은 플랜트 같은 경우는 로드리스트가 먼저 선행돼서 우리가 수신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방향을 바꿔서 한번 목차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전압. 음, 진짜 안 나와요, 왜? 그쵸? 이행전압. 뭐 이제 개념적인 얘기예요. 전자이행, 뭐 정전이행, 뭐 개념적인 얘기인데, 요거랑 또 안 나오는 게 저기 변압기 중성점 잔류전압. 그쵸? 두 문제가 조금 나올랑말랑하면서 안 나옵니다. 워낙 기본 문제다 보니까 정리는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병렬 운전이 있어요. 병렬 운전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있었고, 병렬 운전의 운전 조건 중요하죠. 운전 조건.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를 때 어떻게 부하 분담을 하게 되는데, 뭐가 과부하가 걸리는데, 그러면은 과부하 부하 제한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하 제한을 로드 쉐딩을 한단 말이에요. 부하 제한을 얼마까지 해야 될까라는 그걸 수식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수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뭐 ZA, ZB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수식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아예 TRAB를 100kVA, 50kVA, 뭐 3%, 4% 해놓고 실제로 계산 이해가 들어간다는 게 답안지를 되게 파워풀하게 해줘요.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 전류입니다. 여자 전류 원론이랑 여자 도립 전류인데 원론은 왜 뭐 비정음표로 발생되는지, 그렇죠? 벡터도로 해석하시잖아요. 벡터도랑 파형으로. 왜? 자화전류와 철선전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화전류, 철선전류 이렇게 합벡터가 되니까 비정연파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 도립전류 같은 경우는 보호계정과 같이 묶어서 가져가셔야죠. 변류기. 그렇죠? 방지대책, 여자 도립전류 방지대책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보호계전, 오동작 방지대책 뭐 비율차동 계정기랑 엮어서 가져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자 도립전류가 어떤 전압과 자속의 차잖아요. 그쵸? 전압이 1차 측의 전압이 인가되면 전압의 적분값으로 우리가 자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또 2차 측엔 달라요. 2차 측에는 자속이 빠르고요. 전압이 90도 느리죠. 1차 측에 발생되는 건 여자 도립전류, 2차 측에 발생되는 건 그쵸. 변류기 개방시 이상전압이에요. 위상이 달라요. 둘이 다 반대죠. 그쵸. 요거 가끔 모의고사 뭐 시험 문제 내가지고 채점해 보면은 거꾸로 그려요. 거꾸로 그려서 이제 암기만 하신 거죠. 그죠? 거꾸로 그리세요. 그런 분도 좀 계십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제 되게 정확히 그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차별화라는 게 별거 없어요. 남들은 그냥 뭐 외워서 뭐 이렇게 책에 나온 대로 그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정확히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문제에서 차별화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조금 더 명확히 남들보다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호장치 보겠습니다. 뭐 전력료 변압기 보호장치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가 보호계전 쪽에 87T 비율체동 계전기 생각을 하세요. 그쵸? 근데 그 내부 고장 보호잖아요. 위에 또 뭐 있어요? OCR 있고요. 그쵸? OCR이 우리가 OCR 세팅할 때 변압기 2차 3단 단락 전류의 뭐 수전 전력의 몇 프로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떻게 뭐 서지에 대한 보호 뭐가 있어요? 그쵸? LA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폐 서지가 있겠네요. 뭐가 있어요? SA가 있겠네요. 그쵸? 보호 장치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또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5.1TR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또 기계적인 보호 장치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뭐 가지수 정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뭐 고장은 뭐 변압기에 발생되는 고장 뭐 이런 건 뭐 따로 정리 안 하셔도 그냥 뭐 풀 수 있겠죠. 고장 또 보호 개전 대책 뭐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열화. 수변전 설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열화는 아이템 같은 거, 센서류 같은 거는 하나로 정리하세요. 그냥 하나로 정리해서 이거를 수변전에 넣을지 아니면은 뭐 변압기에 넣을지 아니면은 케이블 쪽에 간선 쪽에 넣을지 아니면 차단기 쪽에 넣을지 그런 거는 센서류의 어떤 특징만 아시면은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목차를 외웠어요. 여러 어떤 센서류의 목차를 외웠어요. 그러면은 내가 시험장에서 선택적으로 수변전 설비면 변압기면 그쵸? 얘가 간선이면 적용되는 걸 땡겨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암기량을 줄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시면 환경, 소음 대책이 있네요. 소음 대책. 지나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소음의 원인, 뭐 자외 진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라는 내용인데, 뭐 정리하시는 김에 같이 정리하셔서 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절연 변압기, 아몰퍼스, 변압기 종류가 나왔네요. 그쵸? 변압기 종류. 자, 단건 변압기가 좀 안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나머지 변압기 특성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효율 쪽에서도 아몰퍼스가 왜 이렇게 50% 부하 이하에서 효율적인가? 그쵸? 그 변압기의 특성별로 어떤 효율 곡선을 그린다든지, 그쵸? 그런 것도 특징. 특히 이제 단건 변압기는 이제 권선 분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권선 분비. 가끔 이제 단건 변압기 할 때 어떤 서브노트 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용량보다 큰 부하를 걸 수 있다. 그냥 물론 그것만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하세요. 변압기 용량이 100kV인데 변압기 용량보다 큰 200K를 걸 수 있다.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용량, 뭐 부하 용량, 선로 용량 그 개념이 안 쓰셔서 그래요. 자, 뭐 저도 이제 공부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과부하 운전 조건 있죠? 운전 조건에 대해서 어떤 외부 온도, 시험 성적서에 대한 거 아니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어떤 숫자 외우는 게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한데 뭐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냉각 방식입니다. 냉각 방식 보통 FA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TR 야드에 쓰이는 게 FA 그러니까 팬이 돌아서 어떤 냉각을 시킵니다. 그렇죠? OLTR 외부에 팬 뭐 많이 달린 거는 막 12개, 9개 막 이렇게 달려요. 뭐 실제로 이제 1호사 이제 공장 같은 거 설계하다 보면 이제 보통 리뱀핑 같은 거 많은데 실제로 이제 팬이 도냐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거의 안 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시험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열식 답안이 돼요. 공장 시험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민간 회사별로 또 어떤 특정 뭐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열식 답안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그 나열식 답안 중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고 그 다음에 얘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아니면은 보통 저 서버에도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 2개, 3개를 어떻게
차별화해서 차별화라는 게 뭐예요? 수식이나 아니면은 어떤 설명을 더 추가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답안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특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쵸? 특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열식 답안을 쓸 것인가. 이거는 시험장에서 써보시고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점수가 직접 받아보셔야 알아요. 요새는 이제 저 시험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항목별로 저기 문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점수가 까지는구나 라고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바꿔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절연은 뭐 변압기에 지금 묻혀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절연 설계, 즉 피레랑 같이 묶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레랑 계통의 절연 설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Y격선을 해서 중성점에 뭐 피레기를 단다 안 단다, 중성점에 위호집지를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어떤 절연 설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는 뭐 피레 설비에 가깝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타 해가지고 묶었어요. 뭐 혼촉 방지, 뭐 구성, 그 다음에 뭐 맨 밑에는 맨 밑에 가기 전에 변압기 기타에서 SA라고 묶었는데 SA는 SA 단일 문제로 빼시는 게 나아요. SA 왜 설치해요? 그쵸? V12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개폐, 서지, 개폐, 과전압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뭐 SA를 뒤로 이제 뭐랄까 이제 절연 저 피레 쪽에 같이 묶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어떤 문제의 분류를 이렇게 했지만 이제 피레 쪽으로 묶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근데 공부하시면은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이제 공부해 보시면 마지막 문제는 뭐 이제 계산 문제가 96회 때 좀 오래전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그 기사 때 본 거죠, 그렇죠? 필기 때인가요? 필기 때인가 실기 때인가 이게 기사 때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했는데 이거 벡터로 해석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수식보다 벡터로 해석하시는 게 쉽습니다. 벡터 한번 그려보시면은 뭐 이해가 금방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변압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변압기는 우리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뭐 변압기 문제가 안 나오는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이제 평균적인 거잖아요. 변압기 안 나온 적도 있어요. 그쵸? 신기합니다. 요 근래인가요? 있긴 했었는데, 뭐 전에 뭐 희한하게 뭐 동력이 5문제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시험을 갖다가 변압기 안 나온대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평균적으로. 그리고 변압기가 기본 문제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기본 문제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남들만큼 쓰면은 남들 떨어질 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남들 쓴 만큼 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얘보다 조금 더 어떻게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아니면 수학적으로 어떤 계산예 아니면 실무 응용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수변조 설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수변조 설비라고 하면 제가 수변조 설비 맨 위에 갖다 놓고 저기 분류를 해놨는데 변압기, 예비전원, 차단기 뭐 이게 다 수변조 설비잖아요. 보통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시면은 상권 쪽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문제 시간을 배분, 뭐 처음에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뭐 전체 다 막 계속 돌려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는 어떤 시간 배분을 한다면은 상권, 즉 수변조 설비가 들어오는 상권을 갖다 2라고 하면은 학원을 한 1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보통이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요새는 또 학원 제가 접지나 이쪽이 학원 애들이 있어가지고 품질, 접지 그쪽에 이제 필회 이제 학원이 들어있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KC 맡기면서 우리 KCG 1701, 1702, 1703 이 내용들이 지금 제 서브노트 상에는 학원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드가 이제 바뀌는 어떤 과도기니까 거기서 문제가 엄청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접지 때도 말씀드릴 건데 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법규가 바뀌기 전에 협회지나 아니면 기고지를 통해서 계속 기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년 한 11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년 이제 대한정교회에서
저기 무료로 세미나를 하죠. 11월 달 정도에 하는데, 그때 보통 선행돼서 이렇게 바뀔 거다. 뭐 그러면 여러 되게 유명하신 저명하신 분들이 와서 뭐 어떤 바뀌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토의가 이미 선행되고 거기에 올라오셔서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태까지 KCG가 별다른 게 아니라 직접 보셔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KCG 같은 거는 꼭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보셔야 돼요, 그거는요. 실제로 어떤 서브노트 정리되어 있는 서브노트, 저도 뭐 서브를 정리하면서 수업 때 이제 우리가 출력물로 나눠드리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는 정리된 것만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게 시야가 한정돼 버려요. 그리고 서브노트도 물론 저도 정리한다고 하는데 제 시야에서 정리된 어떤 서브노트잖아요. 그렇죠. 보셔야 돼요. 보셔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셔서, 아,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는 끌고 가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러면은 변압기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